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엇갈린 실적과 국제통화기금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여파로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 강세와 국제 유가 하락도 증시에 부담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엿새째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간 반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각각 0.14%, 0.38%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가 예상을 웃돌면서 부동산 경기 호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4.8% 증가한 119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월의 수정치 기록인 114만 건은 물론 전망치 117만 건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브렉시트 영향으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분기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4월 전망 3.2%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는 기존 3.5%에서 3.4% 성장할 것으로 봤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일보다 배럴당 1.3% 하락한 44달러 6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상대 지수의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다우지수가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간 반면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오늘 소폭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날 발표된 경기 지표는 좋았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가 전달보다 4.8% 증가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겁니다. 최근 발표되는 경기 지표가 경기 회복 신호를 보내면서 9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역시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죠. 이번 주에만 90개가 넘는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분기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또 핵심 사업에 대한 전망이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같이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평가가 엇갈린 것 역시 오늘 투자 심리 위축의 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 역시 지수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가 맞춰졌죠. 7거래일 만에 하락이었고요. 2016포인트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벌써 9거래일 연속 지수를 사주면서 이제 향후 증시를 이끌 만한 어떤 주도주 찾기에 지금 한창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글로벌 증시 전망 전략 증시 흐름 보고요. 또 국내 증시 전망과 함께 전략까지 짜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 글로벌 시장 흐름 분석해보고 우리장 전략까지 짜보는 시간인데요. 수요일을 책임질 마켓 리더는 신한금융투자증권 곽상준 PB팀장님입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중국 증시부터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중국 증시가 어제도 소폭 밀리면서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 요인은 부동산값 하락 우려, 또 차익 실현 매물 출회라고 하는데요. 투자 심리 또한 3주 만에 최저치로 추락하고 있다는데 중국 증시 흐름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사실은 경제 성장률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금리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중국 경제를 버텨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사이에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소비 증가입니다. 소비 증가가 이루어져서 그동안 수출 중심의 경제 구도를 바꾸겠다라는 것이 중국 당국의 의도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만 꺾이면 바로바로 중국 경제 흐름들이 좀 타격을 입는 것이 지속되고 있는 그동안의 상황입니다.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건데요. 일단 작년도에 있었던 경착륙 국면들은 정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은 경착륙이 이렇게 쭉 떨어진 이후에 L자형 상황이다. 지속되고 있는 경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큰 변동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나왔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2.7%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고요. 또한 소비 증가율도 10%가 넘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흐름들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재들이 쌓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잘 아시다시피 브렉시트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는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이 중국의 수출과 교역량이 많은 것처럼 중국은 유럽에 교역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한 거고요. 이런 흐름들이 또 위안화 절하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위안화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달러만 대상으로 1대1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통화 바스켓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국가들의 통화 상황들을 보면서 위안화의 가치를 평가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유로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졌고, 또 하나는 특별히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위안화 가치로 하락으로 연결이 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금 경색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절하를 일정 수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수출 경쟁력 유지하다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다른 통화들 다 떨어지고 있는데 본인 자국의 통화만 강세를 유지하게 되면 교역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국의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긍정의 요인과 부정의 요인이 있습니다. 앞서 경제 성장률이나 소비 증가율은 긍정적으로 계속 지속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의 요인들은 올라오고 있는데 부정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금융권 부실화 문제는 여전히 문제예요. 이걸 정말 어떻게 중국 당국이 잘 제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어려운 상황은 벗어났죠. 경착륙의 상황들은 벗어났는데 이 소비나 이런 내수 쪽에서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부정적인 요인들을 누르면서 중국 경제를 전체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여부가 중국 경제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이런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중국 당국이 딱 틀어지고 잘 관리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좀 불안한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의 중국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워낙 큰 하락을 겪어왔기 때문에 또다시 추가적인 그런 경착력적인 흐름들은 나타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국 쪽 이슈부터 봤고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마켓워치가 미국의 경기 확장 추세가 8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미국의 연준의 통화 완화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세계 경제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인데요. 당연히 돈 많이 풀었으니까 많이 올라가는 거죠. 돈의 푼 양이 기존의 통화 대비 몇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의 통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 전체로 돈이 예를 들어서 재화라는 게 사과 하나가 있고 통화의 전체 양이 1,000원이 있다면 이 사과 값은 1,000원이에요.
근데 통화의 사과가 하나인데 통화의 양이 10,000원이 있다면 이 사과 하나 값은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즉 통화의 양이 많아지면 재화의 표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사과 하나의 그 가치는 그대로 있지만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표시 가격만이 올라가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걸 일컬어 뭐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버블이 있었던 주택 버블이 꺼지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돈이 그냥 확 없어진 거죠. 이것들을 채워 넣어야 돼요. 이것들을 채워 넣지 않으면 없어졌기 때문에 디플레이션가 뻥 하고 발생하게 되는 건데 2008년도 사태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메꿔야 되니까 통화량을 계속 증가시켰던 것이고요. 그걸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다시 한번 본궤도에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실질적 성장은 아니더라도 명목적 성장이 계속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일컬어 경기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미국은 조심스럽게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냐면 이 인플레이션의 각도가 너무 커지면 버블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후에 분명히 버블 이후에 2008년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건데,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면 세계 경기가 쿵하고 사건이 벌어지죠. 최근에는 브렉시트가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못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안정적인 상황에서 버블이 일어나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금리 인상 잘못하다가 겨우겨우 잘 올라오고 있는 것이 꺾일까봐 겁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면, 통화량 증가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통화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아까 사과 말씀을 드렸지만, 자산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 시장이 2007년도 고점을 넘었죠. 최고치 경신하는 게 뻔한 거예요. 통화량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이고, 부동산 가격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달러화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통화의 회전율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하나가 나도 갖고 너도 갖고 그 사람도 갖고 저 사람도 갖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흐름들이 발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이유가 그것이 몇몇 사람한테만 나와 너에서만 돌지 그와 그녀에까지는 돈이 안 돌아간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성장이 밑단까지 내려가지 않고 한쪽에서만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월가에서만 돌고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한꺼번에 다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밑단까지 돈이 흘러갔다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잘했을 거예요. 경제도 안정적일 거고요. 그러나 한쪽만 쏠려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미국 경기는 확장 추세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 어떤 기초의 흐름들은 튼튼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인 문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예상 밖으로 동결시키면서 다음 달 통화 완화에 나서겠다라는 강한 신호를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시각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제 감정을 한번 피력을 해보라면 영국은 정말 돌 하나 던져가지고 새를 두세 마리 한꺼번에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브렉시트 투표 통과시켜놓고 유럽과의 협상권을 갖고 싶어하는 모양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요. 자기네 경제는 하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금리 인하에서 마구잡이 대응도 안 하고 싶은 이런 심리가 막 엿보입니다. 사실은 당연히 금리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했는데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거죠. 경기가 정말 꺾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관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시티라고 표현되는 영국이 유럽의 금융의 중심이었는데 이렇게 브렉시트가 아직 단행은 안 됐습니다만 투표 결정이
나면서부터 과연 거기 있어야 되는 우려감들이 있죠. 다른 국가에서 들어온 기업들이요. 그 기업들이 빠져나갈 우려들이 상당히 커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계속 영향을 미친다면 금리 인하로 연결은 분명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영국 입장에서는 그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도 손해는 하나도 안 보겠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저변에 많이 깔려 있는 것이 지금 영국의 그런 기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연일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낙관론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들의 유동성이 국내 증시로 들어오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이제 2,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는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도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국내 증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 환매는 누가 하는 걸까요? 보통 개인들이 합니다. 회사, 기업들도 하죠. 그러니까 즉 펀드를 샀던 사람이 파는 건데 펀드는 누가 사죠? 개인이나 기업들이 삽니다. 보통 개인들이 더 많이 접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모펀드의 특징인데요. 지금 한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 지수 2,000포인트면 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약 한 200포인트까지밖에 못 가봤기 때문에 2,000포인트 넘어가면 다 고점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던지는 거예요. 펀드 환매를 하는 거고 그것이 기간의 매도 물량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가는 거는 유동성 증가에 의한 표시가격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치의 상승이 아니고. 그렇다면 한국은 예외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지금 최저금리예요. 지금 역사상 그 최저금리의 상황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2,000포인트라는 게 뭐가 좀 이상한 거죠. 그러면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한국 기업들의 장부 가치가 지수 환산으로 해보면 현재 한 1,800대 중반 정도 되는 거고 연말 기준으로 이익이 더 늘어나서 자산이 조금 더 쌓일 테니까 1,900이 넘고 2,000포인트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보면 절대 저평가 국면인데요. 심리예요. 2,000포인트가 넘어가면 고점이었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것들을 더욱 공고해 준 것이 2012년 이후에 연속적으로 지금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박스권. 이게 우리가 콘크리트처럼 딱 굳어져 있죠. 그래서 박스피라고까지 표현을 요즘 가끔씩 하는데 2,000선 이상에서 계속해서 맞아서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좀 더 응축이 되고 나면 이 한국 주식시장이 싸다는 걸 인식을 할 것이고요. 돌파가 중요합니다. 상단을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많이 안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 매물도 줄어들 것이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돌파하는 이후에 주가 상승폭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돈 빼고 떠나가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결국 더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팀장님께서는 국내 증시를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데요.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깜짝 실적을 낼 만한 업종이나 종목들 있다면 정리 부탁드릴게요. 지금 사드 문제로 중국과 관련해서 걱정이 많습니다만 이미 수주 받았고 매출 나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조상으로 계속 사드 문제와 상관없이 중국의 수주를 받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바로 최근에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조 단위의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럼 누가 수혜를 볼까요? 삼성전자를 수혜를 볼까요? 삼성전자에 그 라인 깔아주었던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소재 업체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즉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라인을 함부로 깔기가 어려워요. 자기네 장비로 못 갑니다. 기술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인데요. 과거 한국과 똑같습니다. 과거 한국이 반도체 할 때 전부 일본 장비 갖고 와서 깔았거든요. 지금 한국 장비 갖고 와서 중국에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IT 장비 업체들과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재 업체들이 상당한 유효한 수요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겁니다. 예전에 한국의 중간재에 있었죠. 화학 제품들이 수혜를 입었던 것처럼 지금 제 생각에는 IT 중소형 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어제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이슈 진단과 함께 국내 증시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증권 곽상준 PB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슈 리더 주제부터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기대감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연일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행진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분석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는 브렉시트 이후로 영국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영국 브렉시트 이후로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분석과 함께 전망 부탁드릴게요. 예,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시장의 상승, 일단 지난주 지속적인 상승 나타났었고요. 어제 다소간의 약보한 마감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일단 긍정적인 어떤 그 투자 심리, 투자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뒷 배경, 뭐니 해도 글로벌 유동성의 힘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유동성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겠느냐? 결국은 세 가지, 저물가, 저성장, 그 다음에 저금리라는, 이 부분이 지금 보다 더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크게 시장 내에 작용을 하면서 유동성, 오히려 브렉시트 이후에 시장 내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여기에 이제 그 작용으로 인해서 결국 글로벌 유동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 어찌 보면 지난 2월달, 1월달에는 한 3조 원 정도의 순매도가 나타났었죠. 하지만 2월달 이후 5월 달에 최저치 한 2천억 원대의 순매수를 저점으로 해서 지속적인 외국인들의 순매수 6개월 넘게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최근 들어서 9일 연속 순매수, 어제 이제 3,200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어제까지 9일 연속 순매수 보여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시장 패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소간 좀 전약 후강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일단 장 초반에는 기관들의 매도 물량, 그간도 개인의 환매 물량에 따른, 내지는 환매, 어떤 그 환매 압력에 따른 기관들의 매도가 일단 오전장 중에 조금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대부분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전약 후강으로 지금 현재 시장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관의 매물과,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 일단 조금 좀 점차 시간이 갈수록 다소간에 좀 힘겨루기 양상으로 지금 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외국인들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봐야 될 텐데,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군, 어떤 종목군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결국 IT의 대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각종 이제 업종 대표주들로 이제 꾸며져 가고 있다. NC소프트도 그렇고요,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화 테크윈, 모비스까지. 일단은 전반적인 시총 대형주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업종 대표주 쪽에 좀 가깝게 지금 그들의 매수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점차 이제 유동성에 대한, 물론 이번 주 다음 주 그 ECB 통화정책 회의, 그다음에 일본 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남겨놓은 그런 상황, 그리고 미국 FOMC 회의 남겨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점차 유동성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힘이 좀 소진이 되고 있다. 오히려 간혹 들려오는 실적 악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 최근 들어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분위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전반적인 유동성에 의한 상승장, 조금 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반면에 다소간에 이제 실적 관련된 어떤 그 우려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종목별 선별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목,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수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종목과 업종에 대한 관심, 조금 좀 슬림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일단 시장의 관심 부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동성에 의한 상승장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고 종목별 선별되는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목해보자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볼 텐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파운드화 급락에 영국의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재력을 갖춘 투자자들이 영국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부터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가장 큰 배경은 뭐니 해도 파운드화의 급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운드화가 급락을
가다 보니까 부동산의 어떤 그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부동산의 가격 그리고 주식의 가격, 기업 M&A 매물의 가격 자체가 상당히 과거보다는 싸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특히나 이제 그 뭐 최근 어제였습니다. 그 손정희 회장이 이제 그 M&A를 단행을 한 영국의 암사 브렉시트 이전 기존 가격대로 한다라면 한 4.8조 엔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의 금액이었다라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 파운드화의 약세 반면에 엔화 일본 엔화의 강세 상당히 조건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실질적인 그들의 인수 가격은 3.4조 엔으로 급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게 바로 어찌 보면 근린 궁핍화, 어찌 보면 환율 시장의 마술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요국들 환율, 약세, 근린 궁핍화 정책의 일환 내지는 근린 궁핍화 정책의 모습을 띠면서 자국의 환율을 인하하는 그런 모습, 이에 따른 전반적인 실물 경기 내에서 수출 경기 내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여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 다소간에 지금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실물 시장에서는 그렇다고는 하지만 금융 시장에서는 오히려 원화의 절상 분위기가 외국인들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유입을 부채질 내지는 촉발시키면서 시장 내 관심을 끌어일으키는 오히려 매력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양상으로 시장 내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이제 언젠가는 평형 상태가 될 텐데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의 평형점이 올 텐데 지금 일단 유동성 이벤트와 관련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유동성 이벤트, 지속되고 있는 유동성 이벤트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평형점이 나타나기에는 다소간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조금은 더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평형점은 조금은 더 이후에 찾아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속에서 환율의 방향성과 전반적인 실물 경기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내는 그런 어떤 그 해안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하시고 계속되는 어떤 그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을 오히려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 파운드화 10% 이상 급락한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 차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국의 파운드와 급락에 또 글로벌 기업들이 싼 영국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2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제 그 시장 방향성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제는 일단 강보합 약보합 왔다 갔다 하다가 다소간에 좀 어제는 그냥 일단 같은 가격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일단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조금은 더 삼성전자가 위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놓으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거. 이 속에서 과연 이제 그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한 동시로 삼성전자에 대한 인식이 지금 현재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것.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유동성 장세에서 결국은 시장 종목별 슬리마, 업종별 슬리마가 나타나는 가장 큰 잣대 내지는 기준점은 밸류에이션이다라는 거. 그러면 유동성과 밸류에이션 사이에서 결국 시장 유동성 관점에서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 제가 우리나라 시장이 다소간 좀 앞으로 좀 힘에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 다우종합지수의 평균 PER이 한 17배, 18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평균 PER이 17배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환율의 변화 이 부분을 제외한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실적 면에서는 그다지 큰 차별화 내지는 매력도가 사실상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쪽에서 조금 좀 답 내지는 힌트를 좀 찾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코스피의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의 개선이 상당 부분 뒷받침되어야만 밸류에이션 상에서 좀 매력도가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 이번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이 부분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이다라는 것. 근데 이제 그 원화가 다소간에 좀 강세로 가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 특히나 실물 시장 내에서는 다소간 좀 불리한 측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 일단
금융시장에는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원화절상 분위기가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1120원대 아니면 1100원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발을 본다면 어쩌면 수출 기업들에게는 상당 부분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 증권시장 내 주식시장 내에 처해 있는 종목들의 실적 전망치에 부정적인 그런 어떤 그 상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하시고요.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보다는 안정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루빨리 평형점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안정적인 투자가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주 후반 지켜보고요. 신 대표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 가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 중에서 수급 특징주를 꼽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님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 특징주가 있었다면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CGV를 좀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지금 CGV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영화의 이제 본격적인 피크 시즌이 도래하면서 지금 기대작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방학 시즌이 또 시작됐고 여름철 휴가 시즌 시작되면서 이번 그 부산행 인천 상륙작전 시작으로 해서 8월 달까지 쭉 그 개봉 스케줄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흥행 여부에 따라서 물론 실적에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흥행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피크 시즌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해외발 실적 개선도 지금 점차 지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GV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영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요. 베트남, 터키 등의 실적 기여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는 약 한 25% 이상 실적이 이제 해외 실적이 좀 개선될 전망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주가 수준인데 그 고점 대비 지금 약 한 40% 정도 주가가 좀 빠져 있습니다. 14만 원 대비 8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소폭 올라오면서 그나마 좀 낙폭을 조금 줄였는데 현재 주가 수준은 크게 밸류에이션상 부담이 없는 가격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 주가는 한 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따라서 매수하시는 전략보다는 바닥 근처로 다시 한번 눌림목 줬을 때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래소 수급 특징주로는 CJCGV를 봤는데요. 어제 기관 투자자가 많이 사들였던 종목이었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 코스닥 수급 특징주 꼽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십니까? 서울 반도체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 수급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그 영업이익 증가율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2014년도 저점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고요. 2014년도가 0.3%, 2015년도가 4.5%, 올해 예상치는 6% 이상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상당한 이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는 이제 조명 시장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조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자국 그 보호주의뿐만 아니라 또 보호주의 한다고 해도 이제 제품의 어떤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소비자 불만이 지금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도가 낮아서 두통을 야기하는 소비자 불만도 나오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SBS 뉴스에서도 좀 나왔지만은 중국산 제품이 이제 허위로 KC 안전인증을 이제 무분별하게 받아서 유통했다라는 그런 또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중국의 어떤 중국 LED 업체들의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점진적인 글로벌 수요 확대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서울 반도체 상당히 좀 수혜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현재 기관이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주가 상황에서는 지금
좀 중장기적인 박스권을 좀 탈피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거래량도 상당히 좀 늘었고 바닥권에서 지금 이평선 수렴 구간을 한 방에 뚫고 올라오는 모습 봤을 때는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2014년도에 최고치를 찍었었는데 5만 원 이상을 찍었었죠. 그때 당시 시가총액이 3조 원 정도 육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조 원 미만입니다. 1조 원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그 예상되는 올해 실적이 뭐 달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주가 반등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 같고요. 주가 수준은 한 2만 5천 원, 시총 기준으로는 1조 5천억 정도 수준의 약 50% 정도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급 과잉 우려가 완화되면서 최근 LED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서울 반도체 분석해봤습니다. 최희승 차장님 그간 편찮으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신 거죠? 네, 문제 없습니다. 예, 이제 자주 뵙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